전직 양천구 의원이 양천구 감사 담당관으로 임명돼 보훈성 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양천구청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가 민선 8개 구정에 대한 첫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의회는 오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받고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잡기에 나섰습니다. 상추와 사과 등 추석 주요 성수품의 공급량을 최대한 늘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자체는 자체 감사기구를 통해 직원들의 비리와 부정부패 등을 조사하고 예방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구의 장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공모를 통해 채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양천구가 최근 임명한 감사 담당관을 두고 구청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구 공무원 노조 게시판입니다. 이달 초 전직 구의원을 감사 담당관으로 채용한다는 소문이 돌자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자격 요건을 문제 삼는가 하면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 뒤 양천구는 감사 담당관 채용 결과를 발표했는데 합격자는 실제로 게시글에서 거론되던 전직 구의원이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양천구청장 선거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는데 이 때문에 구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보훈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전직 구의원이 감사 담당관으로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췄는지 직접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방형 직위로서의 감사 담당관은 좀 전문성이 좀 굉장히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연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맞는 경력이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확인해야 되지 않나. 질의, 그 응답을 좀 받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감사 담당관 채용 과정에 대해 양천구청 총무과에 문의했습니다. 이번 채용 응시자는 모두 4명이었는데 양천구는 법률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바탕으로 응시자의 전문성을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기구장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양천구는 4년간 양천구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여기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면접에서 면접위원분들이 심층적인 그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사전에 제출해주신 그런 응시 서류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전문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감사 관련 업무라고 판단이 돼서. 하지만 지방의원이 법률이 명시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의 업무에서 3년 이상 담당한 그 경력이 있다면 이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지방의원이라는 업무가 감사, 수사, 법무, 예산, 회계조사 등의 업무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채용 관련 논란에 대해 당사자인 감사 담당관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관계 충돌을 막고 감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감사관제도 2달 전만 해도 양천구의 행정을 감시하던 지방의원이 곧바로 피감기관인 양천구의 감사관으로 채용되면서 인사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1일 출범한 제9대 은평구의회가 민선 8기 구정에 대한 첫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은평구의회가 제293회 임시회에 돌입했는데요. 임시회는 30일부터 오는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구의회는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별로 구청 소관부서와 은평문화재단 등 출자 출연기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습니다. 업무보고 이후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7건을, 재무건설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을 심사합니다. 30일 오전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선 5분 자유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승엽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투명한 공공기관 인사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고 황재원 의원은
부의장으로서 동료 의원들의 민주적인 의회 활동을 앞장서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은 인사는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5분 자유 발언의 내용을 가지고 고발하겠습니다. 다행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고소 고발당하면 정말 시쳇말로 피똥쌉니다. 그래서 우리 제9대 선배동 의원님들이 어떠한 외부의 압박에서도 자유롭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오는 6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신선 채소 공급량 확보에 나섭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명절 대비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 공급을 늘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상추 등 신선채소 5종의 주요 산지를 방문해 농가와 직접 출하 약정을 체결합니다. 특히 사과 등 추석 기간 중 수요가 많아지는 추석 성수품 9종은 평소 대비 공급 물량을 11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8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을 돕기 위해 557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침수 피해 가구에 도배, 장판 교체 비용으로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침수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에는 정부 지원금에 더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데요. 또 이와 함께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 보험 무상가입 대상을 기존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일 시간당 최고 14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1,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소상공인 점포 4,300여 곳, 전통시장 점포 1,200여 곳에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물가, 임금 상승 등이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여건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주춤하던 코로나도 다시 유행하고 있고요. 명절 앞두고 지금 식재료비 또 최저임금 인상까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분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대목 분위기가 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 추석이라는 것은 1년 중에서 그 소상공인들에게 2번 정도의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 장사, 그다음에 추석 장사, 그다음에 설날 장사인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삼중고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희망을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뭐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냈기 때문에 그나마에도 희망을 좀 간직해 보려 합니다. 네, 정부가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를 위해서 58조 원 규모의 신규 대환 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폐업, 채무 조정, 또 제도전 지원을 통합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기조를 보호해서 육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자금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비용의 고비용을 저비용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금융 정책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사각지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에 빨리 집행하여 그 금융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동안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이슈였습니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폐지 여부를 논의하다가 반발에 부딪히면서 일단 당분간 지금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시작을 해서 의무휴직제가 현재까지 한 10년 지난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제도가 어느 정도 완착된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인 대형마트와 그다음에 중소 소상공인들과 정통상 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먼저 상의하고 그들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바로 국민의 언론 국민 제안을 통해서 진행된 부분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시기를 조금 갖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떤 그 싸우는 존재, 소위 말하면 견제 존재가 아니라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라 봅니다. 모두가 대기업도 잘 돼야 하고 또한 가장 밑바닥의 경제 영역에 서민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야 하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생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앞으로에도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